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제 월급은 끊기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젊을 때는 얼마를 모으느냐가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 돈을 어떻게 나눠 쓰면서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특히 70대, 80대에 접어들면 체력도 줄고 새로운 소득을 만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삶의 안정감을 좌우하게 됩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어도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불안정하면 마음은 늘 초조해지죠.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일수록 중요한 건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연금 활용법입니다. 왜 고령일수록 현금 흐름이 중요한가? 은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저축도 있고 아직 활동성도 있어서 돈을 쓰는데 크게 불안함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의료비는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무엇보다 수입이 없는 상태가 길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이 있어도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계속 이걸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달 1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온다면 생활의 기준을 세우고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보조 수입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있으면 좋은 돈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기에는 연금이 단순한 보조 수입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축이 됩니다.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평생 지급된다. 매달 일정하다. 예측 가능하다.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예측 가능성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아는 것만으로도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연금 활용의 핵심은 조합이다.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금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나눠서 받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얼마씩 받을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것보다 나눠서 오래 받는 구조가 고령기에는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례 1 연금을 늦춰서 평생 소득을 늘린 경우 김씨 74세는 은퇴 당시 국민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미뤘습니다. 대신 그 기간 동안은 가지고 있던 자산으로 생활했죠.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은 약 30% 가까이 늘어났고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조금 아끼며 살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훨씬 편해요. 오래 살수록 이 선택이 더 잘한 것 같아요. 이 사례는 조금 늦게 봤더라도 평생 현금 흐름을 키우는 전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례 2 목돈을 지키지 못하고 불안해진 경우 이씨 78세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 은행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방식으로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몇 년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잔고, 병원비 증가, 금리 변동. 결국 이 씨는 늘 통장을 확인하며 불안해졌고 소비도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늘 불안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서. 이 사례는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의 전형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사례 3 연금을 쪼개서 안정성을 만든 경우 박씨 81세는 연금을 여러 개로 나눠받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연금 기본생활비, 개인연금 식비와 여가비, 소액 임대수익 예비비. 이렇게 구조를 나누니 어떤 상황이 와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진 않아도 끊기지 않고 들어오니까 걱정이 덜해요. 계획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사례는 작더라도 여러 흐름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이다. 노후의 삶에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계획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령일수록 투자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결국 돈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래 안정적으로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은 그 구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당신이 준비하고 있든 이미 은퇴를 했든 한 번쯤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속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노후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노후의 핵심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흐르게 만드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 걸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동시에 과학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감이나 경험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노후의 시간은 길고 변수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미래의 불안을 과대평가한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특성이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변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심리가 지나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돈은 남았는데 삶은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전략은 단순한 재무 설계가 아니라 심리 설계이기도 합니다. 써도 괜찮다는 확신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과학적 사실은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산다는 점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70대에 진입한 사람의 기대 여명은 단순 평균보다 훨씬 깁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80대, 90대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노후 자금은 10년이 아니라 2030년을 버텨야 한다는 것. 이걸 고려하지 않고 초반에 많이 쓰면 후반에 큰 리스크가 생깁니다. 반대로 너무 아끼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지속 가능한 인출률입니다. 돈을 꺼내 쓰는 속도에도 적정선이 있다. 재무학에서는 자산을 얼마나 꺼내 써도 되는지를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 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체 자산의 약 4%를 매년 인출하면 30년 이상 자산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돈은 얼마나 있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특히 고령기에는 시장 변동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오르내리기 때문에 타이밍이 나쁘면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처럼 변동성이 없는 현금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일종의 리스크 분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는 정기적인 보상의 안정감을 느낀다. 조금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도파민 분비 패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보상은 불안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안정적으로 느끼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3층 구조로 보는 게 좋다. 이런 과학적 논리적 근거들을 종합하면 노후의 현금 흐름은 하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3층 구조입니다. 1층 생존을 위한 필수 소득, 국민연금 등 최소 생활비를 커버하는 안정적인 돈.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끊기면 안 됩니다. 2층 생활을 유지하는 소득, 퇴직연금, 개인연금, 식비, 공과금, 기본 여가, 삶의 기본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3층 유연하게 쓰는 자산, 예금, 투자 자산, 여행, 의료비 예상 밖 지출,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완충 장치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들어오는 돈과 상황에 따라 쓰는 돈을 분리하는 것. 이렇게 나누면 시장이 흔들려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노후 전략은 효율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젊을 때는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기준이 바뀝니다. 높은 수익 중요도 낮아짐, 안정성 중요도 높아짐, 지속 가능성 가장 중요. 왜냐하면 노후는 끝이 정해진 게임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전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반대로 너무 보수적으로 움츠러드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균형을 깨뜨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돈이 나를 얼마나 오래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구조, 인출 속도, 리스크 분산, 심리적 안정, 이 모든 걸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는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언제나 연금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